롯데 칠성음료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회전율은 1.8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배속을 바랍니다. 이미 하이트 진로는 며칠 전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런 따뜻한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그 하이트 진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맥주 업계의 뜬금 켈리 대전이라고 했는데 오비하고 사실은 그 하이트하고의 그 대전이죠. 그 맥주 쪽에서 롯데칠성은 클라우드가 전지현 씨를 모델로 해서 뭐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클라우드가 별로 히트를 못 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들이 그 소맥 할 때 보통 그 식당에 가서 시키면은 카스하고 참이슬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업종이 다른 데 거를 섞어 먹는 그 또 맛 한쪽도 팔아주자. 이런 그 우리의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이 두 개 회사를 다 아껴주는. 그런데 그 참이슬은 하이트 진로 거고 그 카스는 오비 맥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비 맥주가 지금은 이제 그 외국계죠, 외국계. 그 벨기에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번 시장을 점유하면은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오비 맥주는 이제 그 카스웨 한맥이라는 모델로 LG 외국 선수 KC 켈리를 그 이번에 모델로 발탁을 했답니다. 이 야구 선수 모양이에요. 트윈스, LG 트윈스인가 그렇죠. 어, 한매가 맞는다. 온라인 야구 콘텐츠에 노출돼서 부드러운 폼, 이 친구가 폼이 부드럽다. 자관 그 상징적인 이미지, 그 광고라는 것은 참 어려운 시장이죠. 하이드 켈리 초단기 100만 상자 팔렸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난 이 친구 그 이름도 이제 기억을 해요. 손석구라고 악역도 잘하고 참 그 쌍꺼풀도 안 지고 전형적인 그 한국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 연기파 배우로 그 한 친구가 이번에 그 새로 나온 그 이 켈리를 가지고 히트했는데 벌써 100만 상자가 팔렸다. 한 상자에 몇 개가 들어가나 모르겠네. 20개가 들어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게 그 라거가 히트를 아니 그 켈리가 히트를 치니까 켈리로 대응을 한다. 오비 맥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소맥을 하는데 어떤 경우 우리는 그 진로를 그 아니 참이슬 달라고도 하지만은 요즘에 뭐 처음처럼도 가끔 섞어 먹습니다. 근데 그 처음처럼이 그 한소희 모델로 했는데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여배우가 여전사로 나온 게 또 눈에 팍 띄더라고요. 그런 것, 이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훈련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자, 서론이 좀 길은 것 같았습니다만은, 어, 두 군데 회사만 롯데칠성 상장 기업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출이 롯데칠성 음료가 많은데 일반 음료가 한 매출의 6할 정도니까 하이트 진로도 뭐 음료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 소주하고 맥주 비중이 하이트 진로는 뭐 회사 이름처럼 맥주하고 소주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 출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트 진로가 1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스루픈율로도 하이트 진로가 높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생산성으로 보면은 또 롯데 칠성 음료가 더 높고 이런 거 보면은 또이 그 일반 그 음료 사이다 옛날부터 우리 그 뭐 사이다 하면은 칠성 사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 일반 음료 시장은 롯데 칠성이 또 높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사가 다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 스루프 영업이익이 적은 것은 다들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 이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롯데칠성 매출이 1분기에 6,300억 원대를 달성해서 8%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에는 재고 이익이 그 영업이익이 애드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스루풋은 그렇진 않고 반대로 영업이익이 내려갑니다. 판매 관리비가 9.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65억 원으로서 3.8%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878억 원으로서 8.7%, 매출 증가보다 약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정한 산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표현하냐고 그러면은 분기에는 롯데 칠성음료가 이 비용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년도 연간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도 오른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 가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한 그 방법은 그 후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결과로 해가지고 수르픈율은 떨어졌어요. 금액상으로는 뭐 증가했다 그러지만은 그리고 운영 비용이 또 9.5% 증가했기 때문에 그 생산성도 좀 약간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505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60억 원이 적은 수치로 나와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뭐 8% 증가했는데 슬픈 영업이익은 3%가 하락한 거죠. 감소한 거죠. 원가 회계상으로는 뭐 3.8%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슬프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감소 원인이 무엇일까를 쭉 추적을 해보죠. 핵심적인 것은 재고 자산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그 화폐 단위 이 세 자리마다의 그 쉼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요거 다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완전 짜증이 나요. 그 숫자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롯데 칠성 음료한테 싸가지 없게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는 롯데 칠성 재무조직. 그 롯데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이 재무회계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기업 전체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들 그 문자 속성으로 변환해서 공시를 하는지 이해를 하질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분기는 뭐 약식으로 해다 된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 그 가공 비율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요게 한 0.6% 정도 내려간다고 가정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을 21.7%가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서 모든 것을 역으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스루풋 손익은 가정에 의한 실적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액은 뭐 깔끔하게 일치를 합니다.
운영 비용도 비성분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1분기 인건비가 얼마 나간지는 모르고 연간 작년도 연간 거하고 전년도 직전년도 인건비 비교를 해보면은 직원 수도 그 작년 연말입니다. 6,670만 원으로서 그 한 6.3% 2021년보다 높게 인상이 된 거로 나옵니다. 운반비 증가했었고요. 광고 선전비가 또 증가했었고, 이번에 뭐 켈리 광고 선전비도 꽤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뭐 인건비 상승할 때 어떤 기준 얘기를 좀 제가 좀 표시한 거고,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고 또 수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순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항상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을 입증해야 됩니다. 요거를 논리도표로 만드는 건데요. 일일이 읽어보는 것은 좀 생략을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다만 회계가 백데이터를 숫자로 제시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 사고 연습에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분기에는 제시를 했어요. 단순 평균 후인데 원재료가 단순 평균으로 18.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 음료 칸탄타 콘트라 베이스 외에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예측하는 것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하면은 224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경우 재고가 15%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15%의 재고 매출액은 더 안 늘리고 감소를만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은 2,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1,600억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풋 회계로 예측해 놓은 것은 2조 5천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요거를 판매 단가로 비교를 한다면은 원가 회계보다 10만 원 싸게 하면서 뭐 그게 뭐 한 차당이든 어떻든 뭐 비율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2조 5천억 원으로 하더라도 한 1,790억 원 정도 이익가 남는데 원가 회계가 2천억 이상이 나오니 그러면은 스루풋으로는 관점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래서 6.4% 정도 향상을 시킨다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2조 6천억 원대가 나와가지고 2,6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 사실은 사업 계획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해라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개별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는 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정지해서요. 주가를 보면은 14만 2,50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3,500원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04%까지 떨어졌군요. 켈리가 히트를 쳐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지금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손석구 이 모델 탓인지 조금 좀 나쁜 남자 이미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부드러운 야구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 식당 가서 또는 술집 가서 이렇게 쓸 때 켈리 한번 가져와 보쇼.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또 그런 거래는 이 점포 주인의 그다음에 이제 영업 유통망의 또 싸움도 있겠죠. 경쟁. 주주들 내역도 참고해 주시고 롯데 주주가 지분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지분율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1.75%를 가지고 있는데 UBS 그다음에 메릴 린치 등이 네이버 증권 정보에 눈에 보입니다. 이상 롯데 칠성 음료 1분기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하고 간단히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음료 양대 음료는 이것으로 1분기 거는 좀 끝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오비 맥주는 비상장은 찾아가 가지고 또 자료를 해서 일일이 또 또 다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